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또 새로운 고민이잖아요. 그 새로운 고민 속에서 새로운 연결의 시대에 도래한다라는 부분, 그 속에 Rethinking Innovation, 그죠? 혁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적외도 위성군이라든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시밀러 CMO, 전기차, 플랫폼 이런 유형 흐름들에 대한 공부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께 그 오래전에 관련된 내용도 올려드린 적이 있죠. 요즘에는 여러분들께 2차전지, LG화학과 삼성 SDI 반도체를 집중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3개월 전에 또 여러분들께 요 관련된 내용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뉴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우주전쟁과 관련된 부분, 그죠? 그래서 테슬라와 아마존 이런 상황 속에서 관련 국내 기업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Rethinking Innovation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기술의 대중화가 혁신과 연결이라는 상호 순환작용에 있음을 착안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2021년 새로운 또 한 해는 또 다른 연결, 이제 연결 초 연결 또 인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대중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약 25년 전 세상의 이목을 끌었다가 꿈에 그친 저궤도 위성군. 저궤도 위성군이라고 하면 로우어스 오빗이라고 해서 에리오라고 합니다. 위성벤처 2.0으로 대변되는 스페이스 X,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단지 테슬라를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자동차 보험, 그리고 위성 산업 이런 부분들에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저궤도 위성 추진이 다시 가능해진 배경은 위성체라든지 통신탑 체제라든지 그죠? 전송기술 발사체 등의 획기적인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위성 제작이 비용 절감 효과로 연결됐고 소규모 그리고 다수의 위성 발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 부분에 있어서 위성을 발사해서 또 다른 연결의 흐름을 만든다는 거죠. 엘리오의 시대의 본격화가 의미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또 다른 강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궤도 위성의 장점인 짧은 지연 속도, 저궤도 위성 간의 연결로 인한 네트워크 영역 확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이 54%에 그쳤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물리적인 연결이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일부 미연결 지역은 GPS를 활용하지만 이 저궤도 위성의 확산은 남아있는 이 46%의 unconnected 이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저궤도 위성을 발사한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그죠? 이 2020년 이후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우리는 이러한 효과를 Last Mile Connectivity 그러니까 기존 네트워크의 한계로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지역 장치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부르는데 LEO의 확산, 그로 인한 초연결 사회가 주는 의미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연결, 초연결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것은 IoT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죠? 인터넷 오브 띵스. 이 IoT 확산이라고 판단하는데, 그죠? 2018년 대비 2030년은 거의 4.3배 증가하고 데이터 트래픽은 19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그죠? 이 중에 핵심은 머신과 머신 간의 연결, M2M이라고 할 수가 있고, 데이터 소모량은 크지 않지만 전체 디바이스 시장 규모 면에서는 71%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죠?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닿지 않았던 영역, 이 속에서 크게 연결 흐름을 가져갈 거다라고 봅니다. 2021년은 이러한 기술 변화, 그러니까 대중화 확산, 또 다른 연결, 이런 중심에 있는 시기로 판단하고 주식시장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다. 기술의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도권은 기술 기업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파괴적 혁신이니 기술 혁명이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내용은 이 기존에 올려드린 영상에 많은 내용이 있죠. 그죠? 바로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도 있고, 그죠? 그 파괴적 혁신과 기술 혁명을 이해를 해야, 그죠? 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주도 흐름을 판단해내는데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위치, 어떠한 흐름을 가질 것이냐,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에서 한국이 가장 유리한 산업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기술 진영 속에서 한국이 유리한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국가라고 하는 부분은 한국만큼 기술 유관 섹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곳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 그게 이제 IT,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분야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한 기술적 흐름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술혁명이 나타나는 거고 파괴적 혁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섹터별 비중을 보게 되면 미국이 53.5%인데 우리나라는 62.3%,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딱 하나, 대만. 그죠? 그런 부분들의 글로벌 섹터 흐름 속에서 MSCI 각국 주가지수 내 섹터별 비중 속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흐름이 양호하다. 그 속에서 또 살펴볼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죠? 그 성장 산업 내에서 조금 전에 언급드렸었던 뭡니까? 이 산업별 흐름. 그죠?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요 성장 산업 내에서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반도체를 비롯해서 2차전지, 바이오시밀러, CMO, 전기차 등 핵심 기술 분야에 있어서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삼성전자가 43.5%, SK 하이닉스가 30.1%.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그러니까 반도체의 초호황 사이클이 오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리쇼링과 리로케이션, 그 관련해서 소부장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의 대장 흐름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 와중에서 9월 달에 LG화학이 24.6%로 글로벌 시장 1위를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에
또 테슬라의 이 3조 수주 잭팟을 터뜨린 LG화학. LG화학이 뭐 니콜이네, 뭐 악재, 물적 분할이네, 이런 악재 흐름 속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힘은 결국 뭐예요? 기술력이라는 거죠. 화재 났는데 화재 안 나는 게 어딨어요. 그죠? 여러분들 모바일 휴대폰, 노트북 휴대폰 배터리 다 폭발했었습니다.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성장통. 첨단 화학과 첨단 소재를 수십 년간 해온 LG화학과 삼성 SDI, 초소형 배터리를 만들고 ESS 저장장치, 에너지 저장장치를 만드는 이네들조차 화재가 나고 리콜이 된다는 건 그만큼 이 산업의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뭐예요? LG화학은 글로벌 시장 마켓 1위고 삼성 SDI는 내년에 전고체 배터리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2023년이나 24년 부분에 있어서는 상용화 단계를 갈 수 있는 부분을 기술력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쪽에 관심을 안 가지면 어디에 갔습니까? 바이오시밀러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6.1%, 셀트리온이 8.4%, 물론 베링거 인겔하임이 또 공장을 증축하고 하면서 또 내년 내후년에는 조금 바뀌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위 흐름을 가고 있고, 전기차 쪽에서도 테슬라가 1위이긴 해도 현대 기아차가 4위를 장악하고 있고, 또 거기에 수소차의 모멘텀도 있고,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2021년 역시 이런 섹터 흐름들이 주도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저궤도 위성과 마찬가지로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IT, 특히 반도체는 지금 2017, 2018년에 워낙 이 영업이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그때보다 지금 올해 20조 정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부분은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함께 놓여져 있고 내년 초호황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한 거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LG화 이제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죠? 이제 신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그죠? 새로운 또 출발을 알리는 거죠. 그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하차하면 안 돼요.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그죠? 다만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기 조금 쉬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CMO 관련 기업, 그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 부분, 이런 쪽 부분들의 흐름도 이제 고점 돌파 얼마 안 남았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기아차, 현대차 이쪽 라인 부분 보더라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주 후반 부분으로 가면 이제 11월 30일, 그런데 이쪽 어딥니까? 이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외인들의 물량이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 정도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 11월 MSCI 정기 변경, 이 리밸런싱 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최근 아시아 지수 선물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 속에서 선호도가 높아지는 인도라든지, 그죠? 쿠웨이트, 이런 쪽에 이 인도가 0.8% 정도 비중 증가가 예상되고 쿠웨이트가 0.6% 정도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에 한국은 뭐 한 0.3% 정도 비중 축소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인도 증시의 선호도 증가 때문에 혹시 이 리밸런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30일 부분인데, 그죠? 인도와 필리핀이 11월 30일 날 휴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29일, 그죠? 29일에 일종 정도 이 외인의 이 리밸런싱 관련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지수가 상승할 때 쫓아서 매수하는 흐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리밸런싱과 관련된 물량이 주 후반에 나온다면 오히려 뭐예요? 주도 섹터 흐름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Rethinking Innovation 2021년 새로운 연결의 시대에 도래를 하면서 저궤도 이송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이런 쪽 라인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에 현혹되지 않고 버텨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 근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파괴적 혁신과 그 기술 혁명에 대한 기술 침투율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또다시 이런 포괄적 내용을 올렸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